일타 강사 문쌤, 문상 기자 문희병까지 MZ들이 열광하는 부캐 부자이자 넷플릭스 1위 흥행 보증수표 배우 우리 문상훈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상원입니다. 일어나. 얘들아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너네 등급 다 못 챙긴다고 봐야 돼. 저는 지금 한국의 유일한 합법 카지노 정선의 강원랜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민진아, 상훈이 오빠야. 그 휴가 때 같이 애니메이션도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언제 봤어요? 하야. 자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연기도 하고 코미디도 하는 코미디언 문상원입니다. 아 근데 요즘 저 상훈 씨 진짜 바쁘시겠네요, 그죠? 아유 아니요. 안 바쁩니다. 안 바빠요? 네네네. 바쁘잖아요. 네네. 아 솔직히 바빠요. 어저께 뭐 하셨어요? 어저께는 이제 남양주 가서 촬영했었고요.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또 이제 파주 가서 촬영합니다. 아유 바빠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아 조셉보다 바쁘세요. 뭐. 저보다 바빠요. 저 얼마 전에 같이 오늘 바쁘니 했더니 저 요즘 안 바쁩니다. 그래. 근데 밥 먹을래? 아니요, 저 촬영 가야 돼가지고요. 아니 그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렇게 보는데 상훈 씨가 또 출연을 해가지고 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하고 누나는 정훈이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아니 이게 저기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된 건지. 감독님이 요런 역할이 있는데 오디션 볼 생각 없냐고 하셔서 제가 가서 오디션 보고 감독님하고 얘기 나눈 후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박은빈 씨가 현장에서 좀 약간 우리 저 상훈 씨에게 감동을 좀 잔잔하게 좀 주셨다고. 네, 그때 제가 너무 좀 방탕하게 살았다 해서 좀 덜 먹자 해가지고 좀 절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고 저도 제가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은빈 배우님 딱 와서 야, 살이 빠지셨죠?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 잘 모르겠는데 네. 박은빈 씨가. 맞습니다. 박은빈 씨가 살 좀 빠지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하고 이제 주변 계신 분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세심하시고. 진짜 세심하게 네. 챙겨보지 않으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예. 아니 그 저기 사실 상훈 씨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부캐들이 엄청 화제인데 어떤 캐릭터들이 좀 있는지. 한국지리 일타 강사 문쌤. 오늘 왜 이렇게 늦니 애들이? 좀 크게 얘기해 줄래? 잘 안 들려. 수능 오늘 수능 날이네. 문상 기자. 이 손바닥만한 빵이 왜 그토록 인기가 좋은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요. 빵과 함께 이처럼 캐릭터 모양의 방부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학을 해서 하는 복학생 또 캐릭터가 복학생 있고. 캐릭터. 그런 얼굴도 있네. 나는 일칠 문성훈이야. 꽃가루를 날려 폭죽을 더 크게 터뜨려. 그리고 아이돌도 있잖아요. 아이돌은 이제 나인인원이라는 그룹의 강아라는 아이돌이 조금씩만 요즘 느낌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예, 일단 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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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얘들아, 자, 봐봐. 집중해야지. 자, 봐봐. 명태. 명태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어. 명태, 생태, 살아있는 명태 혹은 안 얼린 명태, 동태, 얼린 명태, 황태. 황태 덕장에서 3개월 동안 얼렸다 녹였다 한 명태. 호다리, 덜 말린 명태가 문쌤입니다. 정말 그 자기 실력의 반도 못 보여주고 정말 지금 같이 함께 온 매니저예요? 네. 두 분도 너무 당황했어 지금. 실제 명태 강의를 보고 인터넷 강의업체 회장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강의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공부는 하면 되고 살은 빼면 되니까 한번 해보자. 진짜 해보자고? 와. 그리고 또 한국지리가 지금 1등의 자리가 공석인 지가 꽤 됐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 또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 지리 강의를 할 때는 그 문쌤은 이제 지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은 좀 어떤 그 평소 캐릭터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는지. 어떤 캐릭터 행동을 할 때 저한테도 있는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 저분 오늘 아침에 양치 안 한 거 갑자기 생각났나 보다. 그러면 약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네. 그래서요. 네. 그게 좀 공감대에서 시작하는 그럼 오신김에 지금 우리 문상훈 씨의 녹화 어떤 것 같습니까? 아 상훈이가 저한테도 형 여기 나가는데 네. 진지하게 해야 되냐 웃겨야 되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웃길 수 있으면 웃겨 하는데 아직 뭐 그거 둘 중에 하나를 또 못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훈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코미디언을 좀 꿈꾸셨는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꿈 하면은 개그맨 꿈을 잡고 항상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반 뒤에서 막 웃기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 따라하고. 맞아. 네. 막연하게 꿈꾸고 있었다가 전역할 때쯤에 이제 군대 안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정으로 뭐 사랑하는 일이 뭐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체크해 가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어도 괜찮겠냐. 그때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하고 싶었던 것 아 같아요. 본인 스스로. 네. 나 한국 탭 리그 챔피언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기를 항상 유병재 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코미디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저희가 갑자기 이제 무대나 이런 데서 공개 코미디나 이런 걸 못 하니까 재밌는 영상을 한번 해보자. 네 하고 이제 만들어봤는데 이걸 뭐 어떻게 알릴 수도 없고 회사나 이런 데 막 영상을 포트폴리오처럼 보내봤는데 또 연락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유병재 형이었었는데 그래서 유병재 형한테 저희 영상 이제 냅다 보내면서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병재 형이 만나자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만나고 그때부터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유규선 선생님과 문상훈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입금 후, 입금 전. 와 근데 부모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심양면으로 규선이 형이랑 병재 형이 막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네.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기 상훈 씨가 지금 말투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감성적인 면이. 맞아요. 평소 시집을 많이 읽는데요. 아 시집을 많이 읽기도 하고 시집도 수집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오늘 저 시집을 준비를 아 했다. 그래요? 아 네. 두 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아 진짜?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제 편지를 썼습니다. 아 진짜?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야. 그 평소에 책을 얼마나 또 읽으시는지가 이 글에 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고 속편한 핑계를 댈 때마다 형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친절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내내 의심해왔던 말을 한 번 더 믿기로 합니다. 매일 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하지만 어제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오늘은 또 잘 살아보자 용기를 내보는 것은 형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뭐 또 아유. 모두가 나를 알고 있는 사실은 외로운 세상에서 늘 형님의 안녕이 궁금합니다. 뵌 적도 없지만요. 매 순간 그럴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런 말들도 부담이 될까 봐 마음만 남겨둡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아, 예, 참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예. 저도 한번 살짝. 예.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장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아,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혹시 저를 위해서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출 거라서 예.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장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무대를 밝히는 조명 감독님이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것처럼 남을 웃기는 직업의 형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문지르며 살아왔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별점 매기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날카로운 평가의 단어들을 웃음으로 바꿔주는 세호 형에게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햇볕을 생색내지 않듯 웃음을 주는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형님께 제가 마음의 연고로 생각하는 이 시집을 드립니다.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준 웃음들을 돌려받는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 이거 참 글을 잘 쓰죠. 혹시 상훈 씨의 좀 꿈이 있습니까? 목표라든가? 제 꿈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이 일을 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도 이제 10명 정도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 이제 좋은 분들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소중한 사람들하고 최대한 오래오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 꿈입니다. 아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람을 주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웃겼을 때 그 느끼는 희열이나 기쁨이 아주 말초적인 행복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나는 누구를 웃기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생각이 변함이 없고 싶다.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잘 만든 시트콤 같은 걸 하나 하고 싶은 게 꿈이고 죽기 전에 하나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사실 조급하지도 않아요. 늘 설레고 지금도 그 만드는 거에 일환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아유! 야. 되게 잘생겨졌네. 오랜만에 왜 그러지? 뵙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니, 진짜. 아니 예전에 볼 때보다 왜 이렇게 연예인처럼 변했는데? 네. 화장은 연예인처럼 해줘가지고. 아니 나 좀 실망하려고 그러는지. 왜요? 잘생기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얼굴도 깔끔해지고. 너무 오랜만에. 네. 약간 이렇게 기분 탓인가? 이렇게 핸섬해졌지?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고 금연 레이스에 뛰어든 웹툰 작가 이말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말년입니다. 현재는 웹툰 한 3년째 안 그리고 있고 개인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말년 작가님은 이제 2세대 웹툰 작가님이십니다. 이말년 시리즈를 통해서 웹툰계 B급 코드를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당시 모든 커뮤니티 게시물들이 이제 작가님 웹툰으로 도배될 정도로 맞아요. 사실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예. 아니 이게 이제 8년 전에 게임을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방을 켜고 게임을 한 게 이제 이 인터넷 방송의 시작이었다고. 맞아요. 예. 그때 당시 이제 하스스톤이라고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하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게임 중독이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게임 방송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고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군요. 그쵸.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하세요? 뭐 토론도 많이 하시던데요, 주호민 씨. 주은미 씨랑 심펄 토론. 그거 인기가 많았고 단팥 호빵 대 야채 호빵 무엇이 진리인가입니다. 복숭아 딱딱한 게 더 맛있나 물렁한 게 더 맛있나입니다. 오늘 검색한 거거든요. 예. 물렁이가 100원 더 비싸요. 그 말인 그 즉슨 말은 무엇이냐? 예.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죠. 예. 비싼 것이 더 맛있어요. 삼국지 얘기도 하시잖아요, 삼국지. 삼국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기획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들. 이제 이 유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삼국 시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여기까지도 어렵나? 어려워요. 여기도 어려워. 자, 더 쉽게. 요즘에는 이제 토크. 어떤 토크예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결국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그냥 제가 살짝 그냥 본인 얘기 그냥 쏟아내더라고요. 준비되고 키는 게 아니고 키고 일단 얘기를 하는군요. 그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면은 그 택시를 타야 되는 게 맞지만 택시는 기업 총수들이나 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좀 요즘 그럼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11시에 늦지막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11시에. 무지막하게. 11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이제 모르죠. 또 아침 7시에 잘 수도 있는 거니까. 몇 시에 자요 보통? 한 2시에는 잡니다. 그럼 9시. 그렇게 오래 자? 체력이 없으니까.
좀 오래 자둬야 돼요.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없어서 오래 자요. 일단 9시간. 그리고요. 일어나서 그럼 뭐예요? 11시쯤에 한 30분간 누워 있어요. 계속.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 있고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시에 이제 그 제 방송하는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뭐 할지 좀 대충 얘기하고 1시에 방송을 켭니다. 오후 1시에. 그러면 굉장히 방송을 빨리 시작하네요. 11시에 일어났으면.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생활이 거의 없죠. 네. 자느라 다 써가지고 사생활. 1시에 키고 한 6시, 7시까지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와 생방으로 그냥. 예. 와. 아니 생방으로 6시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알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대화하듯이 하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럼 화장실 가서 한 5분 비우고 5분 비우고 뭐 할지를 여러분들이 좀 회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한 2시간 말없이 하다가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실없이 얘기하다가 뭐 그러다 보면 또 7시가 돼요. 이게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5만 명. 아니 근데 이게 저 웹툰 그릴 때하고 지금 이게 방송하시는 그 수입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웹툰 그릴 때는 그렇게 수익이 막 엄청 버라이어티하게 막 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광고가 매번 붙으니까 그걸로 이제 괜찮죠. 지금 수입으로 보면은 웹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몇 배 되죠. 그때도 괜찮았는데 웹툰 때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니까 아니 이게 또 잘하니까 되는 거죠. 지금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막 저도 제 개인 SNS로 가끔 가다가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러면 저의 팬분들도 해서 소통 방송을 딱 키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문 방송인 분들 프로분들은 이 오디오 비는 거에 강박이 있어요. 그냥 오디오가 비게 냅두고 저 키즈 카페 주인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막 저한테 막 뭐 이거 물어보고 유재석 씨는 지금 어디 있으세요? 하면서 유퀴즈는 녹화가 언제? 이런 질문들이 오면 하나하나 대답을 다 해주고 있으면 아까 제가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걸 답해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접혀져. 안녕. 아무래도 프로시니까 반응이 막 좀 별로 뭐 뜨뜻미지근하면은 부담돼서 또 못 키시는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재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반응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이제 막 아마추어 길바닥은 키고 재미없었다면 네가 재미없는 거지 내가 재미없어? 나는 재밌게 했으니까 상관없어. 약간 좀 그런. 이게 오히려 아마추어여서 저 마음 또 내려놓는 게 있어요. 편하게. 야 인생은 이말년처럼인데. 야 진짜. 잠깐 뭐 빵 좀 사올게 그래서 10몇 분 비울 때가 있으면 제 동영상 틀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분, 15분. 왜냐면 편의점 가려면 좀 걸리니까 한 10분, 15분 갔다 오면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 이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첫째, 둘째가 알아서 놀아요. 첫째, 둘째가. 부모가 놀아줄 필요가 없어요. 첫째, 둘째가 놀게 그 시스템을. 방송은 이말년처럼. 깻잎 논쟁. 요즘에 굉장히 화제죠.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대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건 기분 나쁘다.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내 여자친구가 그러면 오히려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챙겨준다. 내 친구를 이렇게 따뜻하게. 뭐 두 분의 입장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살짝 약간의 보수적인 입장에선 굳이 그거를 왜 제가 내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벗겨준다는 거는 깻잎을
아니 그러니까 벗겨줬다기보다 잠깐 잡아준 거지. 잠깐 잡아주더라도 잡아준 그러면은 거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전에도 계속 내 친구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걸 목격하고 있었다는 말이겠어요. 그건 너무 지나치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근데 사실 이 깻잎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고귀한 행동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깻잎을 엄마가 벗겨주잖아요. 엄마가 밥 먹을 때. 그죠, 그죠. 이거 엄청난 정성을 그쵸. 그런 퀘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내 친구도 문제인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해줄 때 아니에요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뭘 아니오라 그래. 가만히 앉아서 아니 뭐 깻잎 잡아줄 수 있지. 그거는 암묵적으로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닐까. 뭐 제가 치사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깻잎을 먹고 싶었지만 안 먹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쵸. 근데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는 나를 먼저 한 장 주고 예. 그다음에 한 장을 줬으면 그나마 좀 야 괜찮은데.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복잡하다 과정이. 되게 디테일해요, 되게 디테일해요. 그럴 거면 깻잎 안 먹고 말지. 근데 맛있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본능적이라니까. 사람이 뭔가 깻잎을 들었을 때 한 장 딸려 올라간다. 긴급 상황이죠. 근데 긴급 상황이지. 지금 그거 바로 잡아줘야지. 시간이 2개 싸면 짠데. 아니 그렇긴 한데 굳이 그 깻잎을 먹어야 됩니까? 평소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깻잎을. 아니 그럴 거면 셋이 밥 먹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셋이 그 밥을 얘기는-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네네네. 같이 뭔가 그런 자리를 치열한데요?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그럼.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깍두기나 뭐 잠깐만 얘는 빠지고 우리끼리 저는 심판 같아요. 이게 놀이터네. 예. 그나마 좀 괜찮아.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퀴즈값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알지. 셋이 밥을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그럼 이건 어때요? 어떤 깻잎을 띄려고 하면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제가 잡으면 여자친구도 한번 잡아줘요. 두 명이 잡아줘요. 이거는 두 명이 잡고 한 명이 복잡해. 그럴 거면 누군가 깻잎 잡으면 다 잡아. 그럴 거면 싸우지 말고. 그럴 건 먹지 마. 아니면 아예 깻잎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 같이 함실에서 다 떼어놓고 식사를 아니야. 그럴 거면 pil장을 한 장 한 장 분배를 나눠. 해요. 네. 한 장 한 장 나눠. 배 돌려. 아니 진짜 몰입하셔가지고 이거 근데- 논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니 이거 사실 없어도 저는 뭐 봐봐요. 별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분이 왔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분이 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직 할 것도 많이 남았는데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축사 때 서로가 제 일을 신랑 신부께서 성혼 선언을 부탁했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둘 다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 각각 따로 이제 최근에 그 지인 결혼식장에서 했던 감동적인 축사 영상이 좀 화제예요. 자, 우리 그 이말년 씨가 뭐라 그랬냐면 결혼 생활을 10년간 체험 중인 이병건입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어렴풋이 느낄 뿐입니다. 그냥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봐주고 나도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봐주면서 서로만 아는 에피소드들을 쌓아가는 재미가 결혼 생활이 아닌가 하고요. 결혼 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추억 블록을 모아가는 것,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게 지켜보는 것, 부풀인 서로의 글에 댓글 한 개 적어주는 것,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분이 보고 좀 감동을 하셨겠는데요. 어땠습니까?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집에서 아내가 서운하다고 했었어요. 왜요? 그날따라 제가 되게 퉁명스럽게 말해서 말한 거랑 저도 잘 지키기 힘든 거. 저는 좀 사실 참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때 또 미안하다고 또 편지를 또 하나 편지를 썼어요. 그래도 참 또 결혼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행복하다. 집에 있을 때 그냥 계속 누군가가 막 행동하는 게 보이는 게 참 그거 자체가 참 고맙고 맞아요. 아이가 막 갑자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춤을 춘다거나 뭐 아내가 막 갑자기 막 TV 막 보다가 막 웃고 있으면 이제 이상하게 행복감이 들더라고요. 아빠 왜 쌀을 안 해? 쌀.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있는 뭐 이게 일상들. 그런 일상이. 저도
나은이가 이제 5살 됐으니까 나은이가 어디 이제 제가 이제 일하러 나오려고 그러면 바지 잡고 아빠 어디가 오늘 뭐 이럴 때 오늘은 뭐 안 나. 뭐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이 저 빼고 이제 뭐 잠깐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요. 혼자 딱 덩그러니 있으면은 좀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좀 막 허해요. 좀 아이와 놀아준다는 느낌이 아니고 놀면서 알게 되는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실은 지구 멸망에 또 요즘에 꽂혀가지고 진짜로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걔는 좀 집중할 때는 집중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저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죠. 제 만화를 보고 싶어하는 독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렸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얘도 이걸 보고 자기도 웹툰 작가가 되고 싶대요.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구 웹툰 작가, 현 유튜버 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구 웹툰 작가, 현 유튜버. 네네. 예. 오늘 주제가 죽어야 사는 사람이단데 말 그대로 이제 파경행이라는 별명. 맞아요. 그러니까 몸담고 있거나 방문한 곳이 없어지고 망한다고 해서. 예. 이 별명이 좀 생겼었잖아요. 유일하게 살린 게 하나 있다고. 뭐요? 단 한 번의 스케치로 대한민국 재즈 대중화에 큰 기여를.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스케치 한 방으로 이거 지금 재즈계가. 네. 조세호 씨는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는 어떻게 보면 화합 아니면 뭐 어떤 케미? 아니. 샤밥두비두바. 아니. 샤밥두비두바 두비두비두비 샤바두비두비두비두비두바 샤바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다바다바바바 샤바다바다바다바두비두. 근데 요게 이제 밈이 되면서. 요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하고 잘하시는데 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호민이 형 엄청 용기 내서 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원래 이런 분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알아요. 굉장히 자유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무의식 그냥 한 했는데. 건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시켜서 하니까 아니 이게 맞아 하면서 이제 막 그 느낌 그대로 이제 그게. 제가 원래 재즈를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예. 이렇게 뭐 영상들 막 보다가 재밌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재즈 거장 가수 두 분께서 무슨 시상식 같은 거. 알아. 네. 그 두 분 네, 봤어요. 약간 상황극처럼 그 But how do you explain to people what jazz is? How do you talk about it? Maybe we could try. Let me hear it. Shop up and no one little but you know what now 그거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국밥을 먹다가 맞아.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요? 네. 상대방의 호흡, 화합. 아니? 아니 하고 단호하게 딱 끊고 바로 스케치 들어가는 게. 근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했던 건데 저는 아니라고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걸 해야 할 거였기 때문에 이제. 웹툰 연재는 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안 한 지 만 2년이 좀 넘었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놓진 않았습니다. 그냥. 놓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릴 거라는. 우리 있어요. 사실 이말년 작가님은 나와서 이제 시원하게 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웹툰에 비해 쉬운 길을 좀 발견해 버렸다 내가. 네네네.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쉽지 않다. 네,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작가님은 어떤? 저는 이제 재밌는 거 만드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뭐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또 만화로 했을 때 더 이제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있죠. 언제든지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니 이게 이제 그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이제 이말년 씨가 와서 작업을 하다가 매번 뭐 방송을 하고 있길래. 네, 맞아요. 책상이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있는 구조여서 네. 이말년 작가님이 방송을 키면 이렇게 뒤통수만 나왔어요. 이렇게 네. 항상 만화를 그리고 있는 뒤통수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빼꼼 내밀고 이제 얘기하다가 거긴 중간중간 빼꼼 보다가 이제 출연을 좀 하시게 됐다고. 그쵸. 처음에는 막
거기서 뭐 햄버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봤어요. 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왜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1000명이 보고 있는데 막 햄버거를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지금은 뭐 너무 그 두 분의 케미가 이게 근데 그냥 이말년 씨와 친한 그 주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한 2시간 떠들면 한 3회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뭔가 내가 취미 삼아 했던 일이 내 본업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그 네. 경계선에 좀 있을 때가 좀 있으셨죠. 그 만화를 그릴 시간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방송을 켜고 만화를 그렸어요. 그 마감하는 거를 그냥 보여줬어요. 음악 틀고 그냥 막 주절주절 대면서 그때가 완전히 그 섞인 그 상태였던 완전히 그 것 이제 같아요. 경계 시기에. 만화 그리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책이 나올 때가 되면 이제 교정을 하잖아요. 이것도 시청자들하고 한번 함께 해볼까? 해가지고 교정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틀린 글자나 그림을 찾으면은 내가 햄버거 세트를 하나씩 대박이다. 써겠다라고 했더니 안 틀린 것도 틀렸다고. 아니 제가 멀쩡하게 그렸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못 그렸냐고 햄버거 내놓으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제 만화 작업까지 컨텐츠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소통을 하셨네요. 소통. 요정지 처음 보시죠? 코로나가 코로 나오는 걸 그리자고? 이렇게요? 작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님의 어떤 면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화는 되게 진지한 만화들을 좀 그렸었거든요. 맞아요. 막 좀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막 좀 죽음도 나오고 막 그런 걸 그려서 약간 좀 엄격, 근엄, 진지한 성격으로 많이들 아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이말년 작가님하고 나와서 막 정말 수치심 없이 까불고 되도 않는 소리 하고 그런 게 되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40대 접어들면은 좀 철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도 워낙 철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좀 재밌지 않으신가. 수입이 또 굉장히 탑에 드는 그런 작가님이셨는데 은호가 많잖아요. 뭐 어디 가면 저 빌딩이 주호민 씨 거. 아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문은 요만하나 그 안에가 궁궐이다. 사실 어느 정도 지금 경력도 있으시고 인기 있는 웹툰 작가였고 그리고 신강태 또 어느 정도 천만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문제지. 아니 뭐 건물주라든지 뭐 궁궐에 산다든지 이런 거는 다 루머입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런 거. 예, 그런 거 전혀 없고 제가 이제 2013년에 만화를 유료화를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돈을 내고 본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과 함께를 지금부터 이제 다시 보기를 할 때는 이제 한 편당 뭐 200원인가? 그렇죠. 예, 그렇게 내게 됐어요. 그때 욕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뭐라고 욕을 먹었어요? 돈과 함께. 아니 근데 사실 아니 근데 일을 그럼 어떻게 공짜로 보여지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면 작가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때는 그 전까지는 또 공짜였던 게 갑자기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아니 이렇게 우리를 길들여 놓고 안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애초에 이런 것들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받고 열이 받네 또.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 이 입장에서 하니까 열이 받아. 정확히 그때 달렸던 댓글을 그대로 읽으신 것 같아요. 에이 몰라. 아니 왜냐면 열이 받아. 애초에 니네가 유료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안 봤을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싹 이걸 받고 자식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되게 막 의기소침했었는데 이제 정산이 딱 되고 그 한 달 동안에 이만큼 결제가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액수가 제가 한 3달 동안 만화를 그려야지 벌 수 있는. 마침 그 달에 이제 첫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가정 그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죠. 큰 도움 됐죠. 네. 이게 그 웹툰 작가 생활할 땐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수요 웹툰이잖아요. 일주일에 제 만화가 올라가는 올라가야 된다. 요일이 있으면은 그날이 주말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 아침에 만화를 보내고 이제 쉬고. 그럼 수요일 빼놓고 다 만화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그냥 매주 올라와야 되고 뭐 딱히 명절 때도
한편으로 이게 마감에 이제 계속 쫓기게 되니까. 근데 마감이 없으면 또 안 그리니까요. 아, 또 그것도 있어. 쫓겨야지 또 이제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하다 안 떠오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톡방이 있거든요. 영화방이? 아, 그 작가님 보고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안 떠오른다. 아 진짜 안 떠오르면은 거기에다가 지금 제 만화가 이런 상황인데 이 다음이 안 떠오릅니다. 이러면은 진짜 그 만화가들이 도와줘요. 아니요. 아무 말 대잔치. 왜냐면은 서로의 만화를 안 보기 때문에 아 뭐 그냥 죽여 뭐 그냥 뭐 이렇게 아니 주인공인데 죽으면 어떡해요 막 아무렇게나 진짜 막 가끔 그럴 때 너무 재밌는데 이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걱정이 들 때가 있어.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 방등한 내용을 이거 어떻게 오므리려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면서 아, 이거 뭐 다음 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일단 해버리면은 아, 그냥 던지는구나. 다음 주에 내가 받아가지고 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아이 몰라 다음 주 이렇게 이거를 한 3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삶이 이거 너무 스트레스네 진짜. 그럼 주우민 작가님도 그럼 우리가 보는 그림은 사실 조금 약간 쉬워 보일 수 있는 그림을 좀.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좀 더 보기 쉽게 그리시고 원래는 막 디테일한 정밀 묘사 뭐. 저 그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그림책. 예. 저. 사실 작가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신과 함께입니다. 이게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사상 처음으로 전국 1000만 관객. 그러니까 2편까지 이게 1000만 관객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시리즈물 모두 1000만 관객, 쌍1000만.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영화화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예 못했죠. 왜냐면은 이게 막 저승이 나오고 근데 사실 2012년만 해도 막 엄청나게 CG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영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던 시기죠. 할리우드에서나 맞아요. 막 그렇게 하지. CG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작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재벌 소문이 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워낙 이제 영화 그쵸. 두 편이 막 그 맞아요. 1000만, 쌍1000만 이게 아무한테나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원작자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이다. 맞아요. 아닙니까? 그냥 조금 그냥 조금. 판권이 팔리고 나면 사실 뭐 영화 관객이 더 들었다고 해서 그쪽 기획사에서 뭔가 따로 챙겨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계약을 잘해가지고 러닝으로 받았어요. 러닝으로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막 극적이지가 않다. 물론 엄청나게 러닝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극적이지 막 않다. 엄청 극적인 막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근데 그만큼 잘 됐다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또 진짜 큰 대박은 이거는 뭐 진짜 신께서 내려주신 거. 나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예, 진짜 모르는 거죠. 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과 함께가 대박을 치던 그 시기가 작가님 인생에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기셨다는 건 뭡니까? 그때가 이제 그 2017년, 18년 뭐 요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2013년생인데요. 예. 한 4살쯤 됐을 때 그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시기였어요. 신과 함께가 엄청 이제 터졌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호민아 좋겠다, 야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이에 대한. 예, 막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정의 파도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가 좀 힘든 시기였죠. 네. 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세계를 유랑하며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여행지를 담아내는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 그리고 원지의 하루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각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 채널의 곽준빈이라고 합니다. 예, 준빈 씨.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브 채널 원지의 하루의 이원지라고 합니다. Ya Pak Bro. Если там можно, лучше вас тогда.
Там вода. Случайно, Да, да, все случайно. 진짜? 진짜 здесь. Вместе. Не знаю. Сейчас посмотрим. Раз, два, три. I was raised by a whore and a bandit. I got shot on my horse in the canyon. I was 5 when I learned how to gamble. 방구석에서 보면서 항상 이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데란 말이야. 약간 소심해서 아무나 못 물어보거든요. 약간 눈이 마주쳐서 웃어주면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니 무슨 옷을 여기다 넣어놓으셨어? 지금까지 몇 개국을 여행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원지 씨는 한 몇 개국입니까? 뭐 남아프리카, 남아공 이런 아프리카 대륙부터 뭐 많이 가시는 동남아, 뭐 태국 이런 쪽까지 해서 36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36개국? 우리 준빈 씨는 몇 개국이에요? 전 더 적은 게 저는 나라별로 오래 머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24개국인가 갔더라고요. 예. 요거 이제 2022년에 수리남이라는 그 드라마 자체가 너무 새롭게 느껴지고 5화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결제를 해서 이제 그냥 무턱대고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수리남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덜란드 경유해서 네덜란드까지 12시간인가 걸리고 거기서 이제 수리남까지 8시간 딱 가면은 20시간도 20시간 예, 가면 이제 수리남 갈 수 있는데 마지막 와보고 싶었는데 얘가 그 유명한 영화의 배경이 됐던 차이나타운 홍리의 동상 현재는 뭐 굉장히 평화로운 그냥 아메리카의 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원지 씨가 1세대 여행 크리에이터.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두 분은 이 크리에이터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일단 저도 회사 생활을 했었고 네. 이제 설계사무소를 다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점심 1시에 끝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계를 보고 앉습니다. 근데 1시 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예, 근데 뭔가 그 좀 있죠? 예. 점심시간이 1시까지니까 그래서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10년 뒤에 1시에도 똑같이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사직서를 준비해서 내고 내가 너무 결과만 위주로 살았구나. 이 과정을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으로 한번 과정을 남겨보는 게 어떨까 이러면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일상을 그래서 원지 하루라고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영상으로 그래서 그 하루를 한번 담아본 거고. 네, 그게 이제 한 8년 차 계속 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준빈 씨는 또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저는 원래는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해가지고 그 주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그 실무관이라고 하고 이제 행정직인데 이제 그걸로 대사관에 또 일을 하셨구나. 네, 그걸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우연치 않게 다른 여행 유튜버분이 그때 여행을 오셨는데 그 마니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가 여행을 왔는데 거기서 제가 만나가지고 가이드를 해줬는데 박튜브라는 물입니다. 이 기름으로 입고 나면 몸에 있는 박테리아나 이런 미생물들이 다 사라진대요. 발이 초콜릿 묻은 것 같아. 나도 이런 재능이 있는데 저 사람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때 수입을 알려줬는데 수입도 저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세계 여행 다니면서 놀면서 하는데 저는 당시 27살, 6살에도 연봉이 또래보다 많았거든요. 근데도 나보다 많이 버는 거 보고 이제 점점 이제 일하면서 계속 이 머리는 이미 저기 그쪽으로 가 있고. 회사 다닐 때와 지금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실 때 수입 좀 비교를 하자면 좀 어떻습니까? 준빈 씨 어떠세요? 제일 잘 벌 때 기준으로는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직장인 때 연봉 한 번 번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사관 다니던 시절에 연봉 한 달에? 유튜브 하면서 한 달에 번 적이 있었고 야, 대사관 다니던 시절에 연봉을 한 달에? 네, 한 번 있고요. 그렇게.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이게 조회수 급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아니 우리 준빈 씨는 여행 갈 때 꼭 챙겨가는 게 있습니까? 그 마지막 세계 여행을 이제 2020년에 끝나고 올 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진짜. 진짜? 여기가 아예 지금 제가 한국 와서 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좋아진 건데 카자흐스탄에서 탈모가 시작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카자흐스탄 약국 돌아다니면서 탈모약을 구하러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해외 나가면 남자분들 중에 거기서부터 탈모 시작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지? 물이 안 맞아. 물이 좀 바뀌거나. 이게 저 장기 여행 6개월 했다 보니까 3개월 차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항상 여행 갈 때 탈모약을 꼭 챙깁니다. 아 다른 것보다. 네. 아니 근데 원지 씨는 여행 가면 메이크업 샵을 꼭 방문을 한다 그래요? 아, 네네. 이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채널과 무슨 차별화를 줘야 될까? 이걸 그래서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여자고 왜냐면 각국의 화장법이 또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한번 좀 볼까요? 이거 너무 좋죠. 아, 좋죠. 아, 예, 예. 미국은 제가 아는 교포 누나예요. 이거는 맨하탄 센터에 있는 센터에 있는 엄청 유명한 이제 진짜 뷰티샵에서. But you need to. Oh. Yeah. Oh my God. Yeah, it's entirely. 뷰티샵에서 받으면 한 얼마 정도? 아, 이거 진짜 많이 줘. 한국 돈으로 팁까지 한 50만 원 정도. 우와. 왜냐면 이 속눈썹만 한 60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추가하는데. 좀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는 여행지가 좀 있을까요? 러시아의 그 북극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랑 정말 우연히 만나가지고 거기서 친구가 돼가지고. Твоя удочка какой? Удочка. Вот такой надо. Вот такой маленький надо, маленький. Ты большой. Нет, я этому говорит, вот этому. Живете здесь? Мурманске? Все работает. Узбекистан, знаешь, небогатая страна, все люди здесь работают. 친구가 돼서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그분 집에 같이 자는데 저는 놀랬던 게 그때 당시에 그분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집에 그 러시아에서도 이제 화장실도 없는 되게 단칸방에 살면서 월급 20몇만 원 받으시면서 러시아에서 중노동하고 계신 분이었는데도 저한테 돈을 계속 쓰지 말라고 그러고 밥 해주고 술 사주고 막 그러려고. 대접을 계속 해주셨고. 네. Не, я ресторан угощаю. Сегодня я хочу просто угощать, потому что сегодн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ю. Хорошее мясо. Я тебе угощать надо, потому что ты гость. А Узбекистан? 400. $400. Карта можно платить? карта для туалета. 잘 어울리네. 그래서 랄까? 역시. Это смотрите, запомните меня. Когда я видел, я сразу... Хорошо. 두 분은 좀 언제 해외 여행에 대한 이런 꿈을 좀 가지시게 됐는지. 원지 씨는 좀 언제? 아, 저는 이제 학창 시절까지 거슬러 가는데 저희가 이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딱지들이 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이런 집에도 딱지가 붙는구나. 왜냐면 엄청난 부잣집에만 붙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판잣집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가 어떤 집이었냐면 9시에 단수가 되고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이제 겨울에는 물이 탱크가 오니까 이제 독서실 같은 데서 화장실 해결하고 그때 이제 이 좁은 공간에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했거든요. 세렝게티 이런 거. 예,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너른 초원 같은 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들어가면 이제 약간 복도처럼 되어 있고 어두운 약간 항상 물이 축축해서서 발에 물이 차박 항상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집들이 이제 한 칸씩 딱 있는데 다락방이다 보니까 이제 아빠는 이제 따로 사시고 그리고 이혼도 하셨고 여러모로 하는데 이제 여자 3명 두면 거의 딱 맞는 그 정도 정말 조그만한 방이었어요. 네. 이 최소한의 인간에 필요한 공간이 없는 거죠. 책상 하나 없고 그런 결핍이 약간 여행으로 이렇게 뭔가 로망이 생기지 않았나. 네. 이게 이제 또 진짜 대학을 휴학하고 1년 동안 알바를 90일간 한 6달 가까이 했었어요. 6달 가까이 해서 그걸로. 백화점 구두 매장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보면 이제 발 사이즈를 이제 보면 제가 사이즈를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대충 알아요. 그러면 이제 240이시죠? 이러면은 그분이 신뢰감을 확 갔죠. 네. 이분 베테랑이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내 발을 좀 맡겨도 되겠다. 예, 그런 기술, 짜잘한 기술들 많이 배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1,000원, 2,000원도 너무 아껴야 되니까 5개월 동안 쓴 거는 거의 버스비, 차비 정도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이제 주먹밥 싸다니면서 밥값 아끼려고. 우리 준빈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해외 여행보다는 해외에 대한 꿈을 가졌던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제 학교 폭력은 아닌데 폭력 비슷한 거긴 한데 제가 계속 애들한테 계속 항상 맞고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하고 나서 집에서 방에 한 1년에 한 두세 번 나가나? 뭐 그런 진짜? 집에 딱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때 축구만 봤거든요. 해외 축구. 게임하고 해외 축구 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축구 보니까 아 나도 이제 해외 나가서 그냥 사람들이 없는 데서 좀 한국인이 없는 데서 지내고 싶다라고 처음 해외 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행하는 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저는 몰랐어요. 시작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오래 걸렸어요.